대출 채권은 부실로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당부했는데요. 이번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의 실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천만 명이 넘는 고객이 거래하는 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사상 최대 6%까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 뱅크런 사태의 조짐이 보이는 지금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합니까?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좀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우리가 이제 새마을금고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행이다, 예. 금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설립 배경이 60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될 때 이게 금융기관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라 상호 부조, 서로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서로 일손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새마을 운동할 때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금융기관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총 수신고가 한 260조 원 정도 되고 지점이 한 4천 개 정도 됩니다. 네. 농협 다음으로 가장 지점이 많고 원래 이제 하나의 지역에 한 개의 조합만 설립이 됩니다. 순수하게는 한 1,300개 되는데요. 예. 여기가 또 분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점이라고 말하는 건데 네네. 이 지점을 합치게 되니까 4천 개가 넘는 전체 지점이 생긴 거고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임직원들이 전문 금융연인이 아닙니다. 조합을 뽑다 보니까 동네 이제 유지들이라든지 예.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사장을 하게 되고 네네. 관리 감독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예. 전부 다 이제 그 조합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에 한 20% 정도 내리면서 네. 부동산에 대한 부실이 좀 있었고 여기가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네. 거기에 대한 대출이 지금 연체율이 한 1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횡령 사고가 한 640억 정도 예. 최근에 많이 발생했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시중은행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에서 매달 수신고라든지 연체율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고를 하는데 이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속입니다. 네. 예. 과거에 있었던 총무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에 대하고 인사를 관련했던 이 새마을금고 출범이 이제 그랬기 때문에 네. 행안부 관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금융인이 아닙니다. 네. 좀 일반직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를 하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부채 비율을 보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 감독도 좀 느슨했었고 그러한 문제점이 갑자기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는 곳이 이제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인 거잖아요. 여기서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불거진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남양주 새마을금고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되면 대출 담당자가 현장도 방문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아파트든지 일반 건축물이든지 뭐 땅을 판다든지 건물을 올릴 때마다 단계적으로 대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5번에 걸쳐서 중도금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 직원은 좀 관리를 부실하게 했습니다. 본인이 현장도 가보지 않고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600억 원이나 대출을 해줬는데요. 이게 전액이 폐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손실이 나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 금융인이라든지 우리가 그걸 이제 과도한 비선고 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건물을 1층 올리고 2층 올리고 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전문성이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뽑을 때부터 이제 이사장이 굉장히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직원도 정확하게 전문가로서의 그런 판단도 하고 본인의 돈이 아니니까 고객의 소중한 돈을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이제 피해를 많이 줬다는 거고 네. 최근에 있었던 뭐 강남에 있는 이런 오피스텔 건물이라든지 예. 또 전세 사기범들도 이 새마을금고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보통 한 은행에서는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보통 DSR이라든지 LTV를 따져서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은행의 연체율은 한 0.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가 넘으니까 20배나 연체율이 높은 겁니다. 그 다른 상호금융권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저축은행도 한 5%, 6%까지 왔고요. 아. 그때 새마을금고는 더 많은 연체율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네네. PF 대출은 무려 10%입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대출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10%니까 10만 원이 연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 연체율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연출이 높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뱅크런 대량 인출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불안감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서 필요할 때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예. 그 이하까지만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은행에는 4,500만 원만 예금을 해라. 5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정부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장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의 금융기관에 본인의 이름으로 4,500만 원만 예금해야 되는 겁니다.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어서 5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요, 이 정부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장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새마을금고 이제 조합 얘기를 했는데 네. 분소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지점에서 분소를 냈다 그러면 이게 4개의 지점이 되는데 이것도 한 개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아. 일단은 뭐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예. 전액 보장은 되겠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이 이게 지점인지 분소인지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우리가 예, 예.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자 감세 면제입니다. 14% 정도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한 1% 정도 더 높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투자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입니다. 네.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네. 미국도 이제 기준금리를 앞으로 좀 더 올릴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금하는 그 새마을금고가 지점인지 분소인지도 꼭 확인해 보시고 네. 가급적이면 원금을 한 4,500만 원 정도만 예금해라.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의 현금성 자산 보유는 뭐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충분하다. 이제 정부는 약 77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금 지급에 되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풍선 효과를 가져와서 이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라 또 제2저축은행까지 이제 확대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있는 이 현금성 자산이 70조가 넘기 때문에 지급은 충분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계속 뱅크런이 일어나고 대량 인출이 일어난다 그러면 바로 요구하는 현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에다가 좀 분산해서 원금이 4,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의 은행에 본인 예금만 보호가 됩니다. 지점이 여러 개라고 해서 분산해서는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예금도 분산도 하고 새마을금고라든지 제2저축은행에도 원금을 4,500만 원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새마을금고에서 뭐 지점이 여러 개 있으니까 A 지점에 3천만 원 넣어놓고 B 지점에 3천만 원 넣으면 5천만 원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각각의 이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정부의 방침은 너무나 뱅크런이 심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넘어도 전액 보장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 뱅크런이 계속 확대가 되고 좀 위험하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마을금고법은 기존의 금융기관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새마을 운동을 시작할 때 6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던기 때문에 그렇고 정부는 이렇게 뱅크런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5천만 원이 넘어도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가급적이면 원금을 4,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네. 정부는 일단 뭐 보장해주겠다고 했지만 만약에 지급 사태가 되었을 때 바로 인출을 못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가 되고 이번에 만약에 5천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 이자 다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은 이제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라라는 부분을 좀 맞습니다. 강조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이번에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고 급하게 가서 이제 돈을 이제 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괜찮다고 하네. 그럼 나 이거 지금 다 해지했는데 어떡하지? 다시 넣으면 혹시 이거 다시 원상복구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정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 새마을금고에서 대량 인출이 일어나게 되니까 네. 일단은 이번 14일까지, 7월 14일까지 예금한 사람에 한해서는 전부 다 과거와 같이 이자 소득세라든지 이자를 충분히 보호하겠다.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고 과거에 약정했던 이율을 보완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뺐었더라도 맞습니다. 지금 예. 14일 안에 다시 가면 이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시죠? 저는 일단 본인들이 가급적이면 다시 예치를 하더라도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4,500만 원까지만 해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 제가 투자의 3대 원칙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찾을 수 있는 안전성이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수익성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 안전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우리 2008년도에 있던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금고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3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금, 적금, 보험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2008년도에 제2저축은행 사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면 은행 저축은행의 직원들이 기존에 있던 예금, 적금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마음대로 돈을 인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은행 금고에서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펀드라든지 부실 채권, 정크본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투자한 것은 원금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네. 과거의 제2저축은행 사태가 그렇게 해서 확산이 됐던 것이다. 근데 다행히 이제 새마을금고는 이런 펀드 상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금과 적금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새마을금고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협동조합이라서 일부 시중은행이나 금감원의 그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예금하고 적금함으로써 그걸 금융기관처럼 좀 생각하는데 그럼 금융위원회에 편입된다거나 관련해서 감독을 받고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저는 이제 정부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년 전에는 이제 상호 부조라든지 협동조합의 형태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네.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우리 국민들과 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민의 은행입니다. 전체 지점이 한 4,000개나 되고 금액도 260조, 300조 가까이 되는 아주 큰 은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매달 부채 비율이라든지 부실 비율, 또 수신고에 대해서도 보고도 하고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든지 전문적인 시중은행에 입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 새마을금고는 개별 조합에서 임의로 사람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사장이 직접 사람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우리 행정안전부, 행안부죠. 예. 여기는 10명의 공무원이 전체 4,000개의 지점을 관리하는 겁니다. 당연히 부실이 될 수밖에 없었고 네. 행안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처의 역할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의 인사와 행정을 관리했던 게 총무처였고 지금은 이제 이름이 행안부로 바뀌었는데요. 이분들 전문성이 없습니다. 순환보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담당을 몇 년 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거든요. 이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이 전문에 특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라든지 금융에 대해서 아주 해박합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에 미국에서 4개의 은행에 뱅크런이 일어났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의 10위권의 은행이었고 아주 우량한 은행이었습니다. 시그니처 은행부터 해서 미국에서도 이와 같이 뱅크런이 굉장히 쉽게 일어났고 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 만에
막 수십조 원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네네. 이제 새마을금고는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전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돈을 인출하고 있다. 결론은 저는 정부가 이렇게 행안부 소속에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본인들이 전국의 지방 조직을 관리하고 있고 지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우리 서민들이 본인의 이제 노후라든지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네.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행안부가 본인들이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을 이관을 해서 전문적인 우리 정부 부처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금융당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태가 이제 어떤 불안한 심리로 좀 번지지는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이제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을 좀 당부하고 싶으신지 좀 불안해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투자의 3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입니다.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큰 이제 시중은행, 국민은행의 적금 이자율이 한 3.5% 정도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3.5%거든요. 그러니까 3.5%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제2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또 폰지 사기라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앞에 사람에 대한 이자를 뒤에 사람의 원금으로 주는 겁니다. 폰지 사기가 미국에서도 발생을 되었었고 우리나라에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폰지 사기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같이 굉장히 위험하다. 국민은행의 3.5% 적금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준다고 하는 모든 금융상품이라든지 저축 투자은행은 다 위험하다고 보면 되겠고 네.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보다 1, 2% 이자를 더 줍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자 소득세 면제라고 하는 큰 혜택도 있기 때문에 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이와 같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횡령이라든지 이런 비리가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원금을 4,500만 원 정도 이하로 하고 지점이나 분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또한 네. 가급적이면 금융기관을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더 많은 이자를 받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원금이 잘 보관되고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인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뱅크런이 일어난다 그러면 연쇄적인 그런 추이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금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이 제2저축은행이라든지 다른 은행으로 전이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도 이와 같이 행안부가 이렇게 관리를 계속하겠다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가장 이용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친근한 것이 새마을금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부 부처 간의 협의를 좀 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을 항상 생각해 보시고 황금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투자의 3대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